오늘 또 반갑습니다. 저는 교실 떠난 국어교사 박전현입니다. 오늘 김광규 시인의 현대시 안개의 나라입니다. 원래 수능 특강에 실려 있는 작품인데요. 자, 여기 사진을 하나 가져왔습니다. 울릉도 북쪽에 있는 딴바위입니다. 그 눈도 좀 내리고 안개 자욱한 날의 모습인데 바다도 잘 안 보이죠. 자, 안개의 나라는 잘 안 보이는 나라는 이런 뜻이다, 그죠? 그 사람들의 의식을 마비시키는 현실 정치에 대한 비판과 풍자를 담고 있습니다. 도움되는 국어 자료 만들어 보겠습니다. 구독해 주시고 공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사실 이 시는 정치 현실에 대한 비판과 풍자니까 1970년대 발표되고 나서 바로 배포 금지가 된 작품입니다. 자, 안개가 상징하는 것은 요즘 말로 하면 정치꾼들, 또 언론들. 자, 이 안개가 가득하면 보려 하지 말고 제대로 들어야 합니다. 신문 나오는 거 전부 진실은 아닙니다. 사람들의 의식을 마비시키는 현실 정치에 대한 비판과 풍자, 김광규 안개의 나라 해설. 자, 김광규 시인은 희미한 옛사랑의 그림자로 4.19 세대의 몰락을 아파했고 4.19 혁명을 일으킬 때는 얼마나 정의로웠습니까? 근데 그들도 기성세대가 되면서 다른 모습을 보여줬죠. 자, 안개의 나라라는 시로 군사정권하의 암울한 현실을 담아냈습니다. 근데 그 시인이 지금의 정치 상황을 평가한 이야기에 이제 시인도 아마 80이 넘었을 겁니다.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정치가는 한 민족과 국가의 정신적 리더이기도 합니다. 한데 대선을 앞둔 우리 정치판은 암울하기 그지없습니다. 국민을 오로지 투표하는 대상으로만 보고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유혹합니다. 안개 같은 정치꾼, 언론이 난무하는 지금은 국민이 정신 차려야 할 때입니다. 그 밑에 부분 제가 붙인 부분입니다. 함께 읽으면 좋은 작품 이강백의 파수꾼입니다. 권력이 어떻게 사람들을 길들이는가를 보여줍니다. 도종환의 담쟁이, 어려운 상황에도 그것을 헤쳐나가는 담쟁의 모습이 나타나 있는 시입니다. 김광규 희미한 옛사랑의 그림자는 옛날 젊은 날의 어떤 생각과 사상이 사라지고 기성세대로 살아가는 그 4.19 세대를 비판하고 있는 그런 시입니다. 꼭 같이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네, 이해의 배경입니다. 이 시는 허위로 왜곡된 세계를 풍자한 것입니다. 안개의 나라는 진실을 가리고 사람들의 의식마저 마비시키는 부정적 세계입니다. 자, 그 세계에서 사람들은 점차 자신들의 처지에 순응해 가기도 하고 어떻게 해서라도 그 허위의 상황을 이겨내려고도 합니다. 그렇지만 하얀 안개의 길을 가진 토끼 같은 사람들에서 잘 드러나듯이 그 허위의 상황을 이겨내려는 노력 또한 부정적 상황을 완전히 이겨내는 것은 아닙니다. 이런 점에서 안개의 나라를 대하는 화자의 태도에는 진실을 허위로 가리는 세계에 대한 비판과 어떻게 해서든지 부정적 세계를 이겨내야 한다는 당위와 부정적 세계를 완전히 극복해내지 못하는 것에 대해 안타까움이 모두 들어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창작 배경을 고려하면 이 시는 언론 탄압과 같은 정치적 억압에 대한 풍자로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요즘은 언론 탄압이 아니고 언론이 너무 오만하죠. 자, 역사가 진보하는 것일까요? 자, 10년 전 2012년 장성남 시인의 김광규 시인의 안개의 말에 대한 안개의 나라에 대한 감상을 쓴 글이 있습니다. 지금의 상황과 전혀 다르지 않습니다. 지금
아, 지금도 우리는 여전히 안개의 나라에 살고 있는지 모른다. 모든 것이 가려져서 불투명하다. 정치는 정치대로, 종교는 종교대로, 미래가 보이지 않는 안개의 나라. 선거철이 되면 장미의 나날이 곧 온다는 안개 같은 말이 온 나라를 덮는 나라. 지금도 그렇죠? 그런데 주먹을 휘두르는 꼬마 아이들이 안개처럼 몰려다닌다. 너무 익숙해져서일까? 왜라고 질문도 하지도 않는다. 희망이 안개 속에 숨어서일까? 우리는 투명하고 명징한 나라의 백성이고 싶다. 우리는 멀리 산과 수평선이 그리고 꿈꾸는 일이 모두 투명하게 내다보이는 나라의 백성이고 싶다. 의심으로 가득한 토끼 길을 달고는 우스꽝스럽게 살고 싶지 않다. 안개 그친 화창한 나라의 화창한 백성으로 살고 싶다. 그곳에 도달해야 한다. 자, 안개가 없는 나라에 있으면 좋겠다. 이런 뜻이죠. 언제나 안개가 짙은 안개의 나라에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 어떤 일이 일어나도 안개 때문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으므로 안개 속에 사노라면 안개에 익숙해져 아무것도 보려고 하지 않는다. 안개의 나라에서는 그러므로 보려고 하지 말고 들어야 한다. 듣지 않으면 살 수 없으므로 귀는 자꾸 커진다. 하얀 안개의 귀를 가진 토끼 같은 사람들이 안개의 나라에 산다. 다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언제나 안개가 짙은 안개는 진실을 덮은 존재입니다. 김광규 시인이 이 시를 쓸 때는 언론 탄압이 문제가 되었지만 지금들은 언론이 여론을 왜곡하고 있는 현실이죠. 이 정치꾼들과 언론이 바로 안개와 같은 존재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안개의 나라는 진실이 왜곡되고 은폐되는 부정적인 곳, 그 비판의 대상이고 풍자의 대상입니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 실제는 많은 일이 일어나죠. 자, 많은 일이 일어나지만 안개 때문에 보이지 않을 뿐이다. 이거는 반어법이다. 그죠? 언론도 탄압하고 뭐 자유도 억압하고 이런 일들이 많았잖아요. 이거 보면 일어나지 않는다. 이 시의 특징 중에 하나가 단정적 어조로 현실의 상황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언제나 안개가 짙은 안개의 나라. 뭐 진실이 은폐된다는 그런 의미겠죠. 어떤 일이 일어나도 어떤 일은 부정적인 일들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뭐 진실, 은폐, 왜곡 이런 게 되겠죠. 안개 때문에. 안개는 그러면 이걸 어떤 일을 감추는 존재죠. 뭐 어떤 일이나 안개도 전부 부정적 의미입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으므로 이건 뭐 때문입니까? 안개 때문에 진실이 왜곡되고 은폐되어서 요즘 이 안개와 같은 역할을 하는 게 정치꾼과 언론이라고 했죠. 안개 속에 사노라면, 안개 속은 부정적 현실이죠. 안개 속에 사노라면 안개에 익숙해져서 길들여지는 거죠. 그런 되는 거죠. 수능적 태도, 이걸 비판하는 거죠. 자기 의식이 마비가 됩니다. 그냥 뭐 의식이 없는 존재가 되어서 사는 것이죠. 아무것도 보려 하지 않는다. 이건 뭡니까? 주어진 상황에 순응한다. 이렇게 하는 것은 결국 비판의 대상이 되는 거죠. 안개에 익숙해져 아무것도 보려고 하지 않음, 순응하는 이들입니다. 안개의 나라에서는 그러므로 보려고 하지 말고 들어야 한다. 이런 것이 보려고 하면 아무것도 안 보이잖아요. 이미 정치권하고 언론이 다 가려버렸으니까요. 진실을 알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한다. 자, 단정적이고 또 당위적어야 한다. 당위적 표현으로 주제의식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듣지 않으면 살 수 없으므로 진실을 모르면 살 수 없다는 거죠. 귀는 자꾸 커진다. 이건 뭐냐면 귀는 자꾸 커진다는 것은 뭔가 들으려고 노력을 한다는 뜻이죠. 그러나 진실에 다가선 것이라고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안개의 나라에서 귀는 자꾸 커진다.
자, 진실을 알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하얀 안개이기. 요 부분이 그런데요. 하얀 안개이기죠. 그냥 하얀 기가 아니라 안개이기잖아요. 제대로 듣기 어려운 그런 기죠. 그 안개의 나라에서 뭔가 좀 이렇게 바꿔보자고 하는데 잘 안 된다, 그죠? 제대로 듣기 어려운 귀를 가진 토끼 같은 사람들. 요 토끼 같은 사람들은 직위법이 쓰였는데요. 현실에 순응해서 사는 사람들이죠. 귀는 있는데 제대로 듣지도 못하고 현실에 좀 순응해서 사는 사람들로 비판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토끼로 사람을 빗댄 우의적이죠. 또 직위법이 쓰였습니다. 우의적이고 직위법이 쓰였습니다. 안개의 나라에 산다. 요 부분 볼까요? 토끼 같은 사람들이 살고 있는 안개의 나라. 이 토끼 같은 귀를 가진, 진짜 토끼처럼 잘 듣는 그런 사람들이었으면 좋겠다. 정말로 이제 뭐고, 이 사람들이 그런, 안개의 나라에서 벗어났으면 좋겠다. 뭐 이런 소망을 또 담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자, 하얀 안개이기. 자, 정리해 보겠습니다. 갈래는 자유로운 형식의 자유시, 개인의 마음을 담은 서정시, 또 운문 형식의 운문시입니다. 성격은 비판적이고 또 우의적입니다. 주제는 사람들의 의식을 마비시키는 정치적 현상에 대한 풍자. 특징입니다. 자연물에 안개져 상징적 의미를 부여하여 부정적 현실을 보여주고 있고요. 우의적 표현으로 대상을 비판하고 풍자합니다. 토끼 같은 사람이 있었지요. 묘사한 식구 안개의 나라를 반복하여 현실의 문제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반어법, 직위법도 있었죠. 반어법을 활용하여 정치적 억압과 시민의식의 미비를 비판하고 있습니다. 자, 활동하기는 문제은행 활용하시면 됩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제가 살아있는 한 좋은 자료로 보답하겠습니다. 네이버 구글 다음 어디서나 검색은 박전현입니다.